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매일 150만 원어치 빵을 사가는 그 할아버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30년간 부평 종합시장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만큼은 정말 예상할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라 55살입니다. 부평 종합시장에서 30년째 미라 헤어샵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시장 골목길은 제 인생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단골 할머니들 파마 끝내고 미용실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칼을 쓸고 있었죠. 어머, 미라야.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 건너편 반찬 가게 사장님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네, 언니. 오늘은 예약이 별로 없어서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오후 2시 58분.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죠. 낡은 검은색 코트를 입은 할아버지였어요. 구두는 밑창이 다해져서 걸을 때마다 툭툭 소리가 났죠. 등은 약간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는 묘하게 단단했어요. 시계 바늘이 정확히 3시를 가리키는 순간 딸랑딸랑 최동석 사장님네 빵집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진수 알바가 밝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식빵 100봉지 주세요. 백봉지요?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웠어요. 식빵 한 봉지가 1,500원인데 100봉지면 15만 원이잖아요. 아니, 잠깐. 계산이 틀렸나? 1,500원 곱하기 100. 150만 원? 네, 식빵 백봉지 맞으시죠? 오진수의 목소리에 약간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새 돈다발을 꺼내셨어요. 착! 카운터 위에 놓인 돈뭉치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동석 사장님이 카운터 안쪽에서 나왔어요. 아, 어르신, 정말 100봉지 맞으세요? 네, 100봉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식빵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냥 필요해서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동석 사장님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돈을 세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봤어요. 사장님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이런 주문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사장님 리어카 준비하시겠어요? 오진수가 물었어요. 아니요, 제가 차를 가져올게요.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더니 정말로 작은 봉고차를 끌고 왔어요. 뒤쪽에는 대형 냉장 박스가 2개나 실려 있었죠. 어머, 저거 뭐야? 옆에서 지켜보던 반찬 가게 사장님이 중얼거렸어요. 식빵 100봉지가 차곡차곡 냉장 박스에 들어가는 모습. 뭔가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할아버지가 차를 몰고 사라진 후 저는 동석 사장님에게 다가갔어요. 사장님, 저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좀 이상하긴 하지. 사장님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돈은 새 돈이었고, 주문도 너무 정확해. 딱 100봉지라고 했거든. 혹시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돈 세탁 아닐까요?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에이, 설마.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사장님의 표정도 그리 밝지만은 않았어요. 이틀 후 또 그 시간이 되었어요. 오후 3시 정각. 저는 일부러 미용실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딸랑딸랑. 역시나 나타났어요. 같은 코트, 같은 구두의 할아버지가 식빵 100봉지 주세요.
똑같은 주문, 똑같은 새 돈 다발. 이번에는 오진수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진수야, 저 할아버지 어디로 가는지 봤어? 네, 시장 뒷골목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뒷골목? 그쪽은 쪽방촌이 있는 곳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동네죠. 혹시 그쪽에서 뭔가 장사를 하시는 건 아닐까요? 오진수의 말에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79살 할아버지가 매일 150만 원씩, 한 달이면 4,500만 원이에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정확한 시간, 새 돈, 냉장 박스까지. 모든 게 너무 계획적이었어요. 내일도 또 올까? 저는 잠들기 전까지 그 할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의문의 답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였다는 걸. 넷째 날 아침, 동석 사장님이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둡더군요. 미라 씨, 어떻게 생각해요? 뭘 말씀이세요? 저 할아버지 말이야. 신고할까 하는데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가득했어요. 사실 저도 밤잠을 설쳤거든요. 매일 150만 원씩.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시장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 정말 그랬어요. 아침부터 반찬 가게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속삭이고 있었죠. 야, 미라야. 그 할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정육점 사장님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매일 그렇게 많은 돈을 현금으로? 요즘 세상에? 맞아, 맞아. 나도 봤는데 완전 수상해.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시장 전체가 그 할아버지 얘기로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3시 어김없이 나타나신 할아버지. 오늘은 더욱 조용하셨어요. 식빵 100봉지 주세요.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주문.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할아버지도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동석 사장님이 돈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이 빵들을 필요한 곳에 쓸 겁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가 봤어요. 할아버지가 받은 영수증에 뭔가를 찍고 계시는 걸. 작은 도장이었어요. 꽝.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지만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어요. 저분이 뭔가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오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록?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자고. 혹시나 해서 보는 거야. 나쁜 일이라면 막아야 하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용실 문을 나섰어요. 할아버지의 봉고차가 시장을 떠나는 방향으로 걸었죠. 부평역 쪽으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부평역 고가도로 아래.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쪽방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차가 좁은 골목 안쪽에 멈췄어요. 저는 멀리서 숨어서 지켜봤죠. 할아버지가 냉장 박스를 열고 식빵 봉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정성스럽게 나누어서 여러 개의 아이스박스에 나눠 담으시더군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각 아이스박스마다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청년 작업장, 심야버스 기사 쉼터, 경로당, 쪽방 거주민. 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철문 사이로 살짝 들여다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큰 스테인리스 냉장고가 하나 보였는데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매일 100봉지씩 가져오시는데 냉장고가 비어 있다고? 그럼 그 많은 빵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뭔가 이상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찼어요. 혹시, 정말 혹시, 뭔가 불법적인 일에 빵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걸까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일을 마치고 차에 오르시는 걸 보고 저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그 비어있는 냉장고가 눈에 밟혔어요. 내일 동석 사장님께 얘기해봐야겠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매일 정확히 3시에 나타나는 할아버지, 새 돈뭉치와 100봉지의 식빵, 그리고 비어있는 냉장고,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분명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79세 할아버지가 과연 무슨 나쁜 일을 하실까? 다음 날이 되면 저는 직접 할아버지께 물어볼 작정이었어요. 더 이상 추측과 의심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직하게 물어보자. 왜 이렇게 많은 빵을 사시는 건지. 그리고 동석 사장님과도 상의해야겠어요. 신고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 건지. 이미 시장 전체가 그 할아버지 얘기로 시끄러웠어요. 혹시 몰라. 조심해야 해. 요즘 뉴스에 그런 사기가 많다던데. 아니면 탈세 같은 거 아닐까? 사람들의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그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나쁜 의도는 느껴지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30년간 이 시장에서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겉으로는 이상해 보여도 나름의 이유가 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내일은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봐야겠어. 더 이상 뒤에서 추측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정말 나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말려드려야 하고, 만약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면 사과드려야죠.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넷째 날이 지나갔어요. 시장은 의심과 궁금증으로 가득했고, 저 역시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것. 그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왜 매일 그렇게 많은 빵을 사시는 건지. 하지만 제가 그날 밤 본 것은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어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미용실 창문을 닦으며 중얼거렸죠. 오후 2시쯤부터 정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후두둑 후두둑. 시장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이런 날씨에 설마 오시겠어?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후 2시 58분. 빗속에서도 그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낡은 코트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은 걸음으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어머, 저 할아버지.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도 정확히 3시에 빵집 앞에 서 계시더군요. 딸랑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빗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식빵 100봉지 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옷이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코트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꺼내신 돈뭉치였어요.
새 돈이었지만 빗물에 젖어서 눅눅했어요. 찰싹 카운터에 놓인 돈에서 물기가 스며나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오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미용실에서 따뜻한 컵라면 하나와 우산을 가져왔죠.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그리고 우산도 돌아가실 때 쓰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찡했어요. 깊고 슬픈 눈빛이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짧게 고개만 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고맙지만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그때 파출소 순경 한 명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배지우 순경이었죠. 29살의 젊은 경찰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순찰 나왔는데. 뭔가 신고가 들어왔다던데요? 동석 사장님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게 지우 순경이 할아버지를 보더니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혹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으로 거래하시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지우 순경이 수첩에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정각에 오시고 현금 거래, 대량 구매, 반복 패턴이네요. 순경의 말에 시장 분위기가 약간 차가워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지우 순경이 말하다 멈췄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을 본 순간이었죠. 체념한 듯한. 하지만 당당한 그 눈빛을. 비가 그친 그날 밤. 동석 사장님과 저는 다시 할아버지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꼭 확인해 보자. 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둘 순 없어요. 우리는 조용히 쪽방촌까지 따라갔어요. 평소보다 할아버지의 걸음이 느렸어요. 비에 젖어서 그런지 더 힘들어 보이셨어요. 쪽방촌 골목 끝 낡은 철문 앞에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휘청거리시더군요. 어? 그리고는 계단에 주저앉으셨어요. 헉, 헉.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동석 사장님과 함께 달려갔죠. 가까이서 본 할아버지의 등. 정말 유난히 얇았어요. 비에 젖은 코트 아래로 뼈만 남은 것 같은 어깨가 보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잠시만 쉬면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몇 분간 그렇게 숨을 고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서 철문을 여셨어요. 문이 열리면서 안쪽이 조금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아이스박스가 보였고 그 옆에는 작은 탁자 하나가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뭔가 종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볼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닫으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석 사장님과 저는 말이 없었어요. 그 유난히 얇은 등과 거친 숨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장님, 저분 많이 아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 얼굴도 너무 창백했고 우리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비에 젖은 채로도 정확히 3시에 나타나신 할아버지, 우산을 거절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계단에 주저앉으셨던 순간, 뭔가 절박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내일, 내가 직접 말 걸어봐야겠어. 더 이상 추측으로만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의심이 죄가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분이 정말 나쁜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으신 건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이 시장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사람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시장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어요. 순경이 왔다 간 후로 사람들이 더 조심스러워 했어요. 혹시 진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나이가 그런데 요즘은 나이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던데. 여전히 의견이 갈렸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꼭 말을 걸어봐야지. 미용실 앞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2시 55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2시 58분. 저 멀리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보다는 걸음이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얇은 등과 낡은 코트는 그대로였죠. 자, 이제 용기를 내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추측과 의심들이 곧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답고도 슬픈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의심이 죄가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내밀기로 한 그 결심.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할아버지가 빵집에서 나오시는 순간 저는 용기를 냈어요. 어르신.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셨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저 미용실에서 온 한미라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빵을 매일 사세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게 궁금하신가요? 네, 시장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코트 안주머니를 뒤지시더니 구겨진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조심스럽게 받아든 그 종이 펼쳐보니 영수증들이 철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각 영수증마다 작은 도장이 찍혀 있더군요. 빵가품 1979년에서 2024년. 도장에 새겨진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영수증을 한 장씩 넘겨보니 각각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도장마다 연월일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뭔가요? 제가 빚을 갚는 기록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빚이요? 45년 전의 빚을요. 45년이라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또 다른 작은 공책을 꺼내셨어요. 이것도 보세요. 공책을 펼쳐보니 정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쪽방 12호는 식빵 3봉, 심야버스 기사 8명은 식빵 16봉, 경로당 어르신들은 식빵 20봉, 노숙인 쉼터는 식빵 15봉, 각각의 용도와 수량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 배지우 순경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순경님. 잘 됐네요. 저는 순경에게 영수증철과 장부를 보여드렸어요. 이걸 좀 봐주세요. 지우 순경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거 정말 체계적으로 기록하셨네요. 감탄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자금 출처가 궁금하네요. 순경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검은 봉투를 하나 더 꺼내시더니 이것들을 보세요. 봉투 안에는 통장과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우순경이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부평공장 공제회 해지, 재개발 보상 잔금, 퇴직금 입금, 모든 입금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완전히 합법적인 자금이네요. 지우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범죄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심했던 할아버지가 정말 정당한 돈으로 선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고개를 숙여 사과드렸어요.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새 돈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지갑에서 돈을 꺼내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새 돈뭉치를 가져오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잠깐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빚은 새 마음으로 갚아야 하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새 돈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매번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서 옵니다. 왜냐하면 이 빚은 제게 너무 소중한 빚이거든요. 소중한 빚이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르신, 45년 전에 빚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빚인가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멀어지더니 마치 아주 오래전을 회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릴 때가 올 거예요. 신비로운 대답이었어요. 지우순경이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완전히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숭고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순경도 감동한 것 같았어요. 다만 혹시 몸이 아프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큰 금액을 매일 현금으로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동석 사장님도 우리 대화를 듣고 나왔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사장님도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괜찮습니다. 의심받을 만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너그럽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어 보였어요. 어르신, 앞으로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제안했어요. 매일 이렇게 무거운 박스를 혼자 나르시기 힘드시죠? 아, 그리고 냉장 보관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그날 이후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45년 전의 빚을 아직도 갚고 계시다니. 감탄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빚이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갚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식빵일까요? 할아버지의 과거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며칠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가끔 숨을 고르시는 모습이나 계단에서 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오래 버티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건 아닐까요? 그렇게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빚을 갚고 계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45년 전 그날의 비밀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매일 150만 원씩 기부를 하시다니 우리도 뭔가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시장 곳곳에서 할아버지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좋은 소문이 퍼지면 나쁜 사람들도 따라오는 법이죠. 그날 오후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빵을 사고 계실 때 갑자기 낯선 남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미소를 지으면서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눈빛이 너무 반짝였거든요. 돈 냄새를 맡은 사람의 그런 눈빛이었어요. 어르신 제가 봤는데 매일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직접 들고 다니시네요. 남자가 걱정하는 척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강도라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남자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남자가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훨씬 안전하고 편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어요. 저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좋은 일을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세금 문제도 해결해 드리고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진짜 자원봉사자라면 왜 계좌번호를 먼저 내미는 걸까요? 할아버지도 그걸 느끼셨는지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지우 순경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수상한 남자를 보더니 다가왔죠. 실례합니다. 신분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순경의 말에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신분증을요? 그냥 확인 차원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요. 지우 순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아, 깜빡했네요. 신분증을 차에 두고 왔어요.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가지러 가시죠. 기다릴게요. 지우 순경이 따라가려 하자 남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순경이 뒤쫓았지만 남자는 이미 골목 너머로 사라졌어요. 역시 사기꾼이었구나. 순경이 혀를 찼어요. 할아버지는 다행히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모였어요. 사기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할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다고? 정말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야. 모두들 분노했어요. 특히 동석 사장님이 가장 화가 나셨어요. 우리가 지켜드려야겠어. 혼자 두면 또 그런 놈들이 나타날 거야.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쪽방촌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손잡이가 부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빵 몇십 봉지가 사라졌더군요. 누가 이런 짓을? 할아버지가 상심하셨어요. 정성껏 나눠둔 빵들이 도둑 맞은 거예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한 것 같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시장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그 노인 쇼하는 거 아니야? 하루에 150만 원씩 쓸 돈이 어디 있어? 뭔가 수상한데? 세탁하는 거 아니야? 익명으로 올린 악성 댓글들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선행을 의심하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동석 사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커뮤니티에 긴 글을 올렸어요. 나는 직접 봤다. 그분의 눈물을. 돈을 낼 때마다 손이 떨리시는 걸 봤어. 그게 쇼였다면
나는 연기자도 못 알아보는 바보야. 사장님의 진솔한 글이었어요.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다시 믿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지우순경, 동석 사장님, 그리고 시장 상인 대표들이 모였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우순경이 말했어요. CCTV 각도를 바꿔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냉장고에 안전 잠금 장치를 달아야겠어요. 실질적인 대책들을 하나씩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배달 동선도 다시 짜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어요. 할아버지 혼자서 다니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교대로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동석 사장님이 동의하셨어요. 정육점에서도 도울게. 채소가게에서도 도와줄게. 하나둘씩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의심의 손보다 연대의 손이 훨씬 빠르다는 걸. 나쁜 사람 하나 둘이 나타나도 좋은 사람 10명, 20명이 뭉치면 이길 수 있어요. 시장 전체가 할아버지를 지키기로 마음을 모았어요. 우리가 할아버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자 다음 날 할아버지께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제 혼자 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줄은.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었어요. 오전에는 정육점 사장님이, 오후에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저녁에는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다녔어요. CCTV도 추가로 설치하고 냉장고에는 견고한 자물쇠를 달았어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완성되었죠. 그 이후로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온라인 악성 댓글도 줄어들었고 냉장고 파손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동체의 힘이 악한 세력을 물리친 거예요. 할아버지도 훨씬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45년 전 그날의 진실이 우리 모두를 울게 만들 거라는 걸. 악한 사람들의 방해와 시기를 이겨내고 시장 공동체가 하나로 뭉쳤어요. 의심과 불신 대신 믿음과 연대를 선택한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진짜 감동의 서막에 불과했어요. 곧 밝혀질 할아버지의 과거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날은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죠. 이런 날씨에 할아버지 오실까? 미용실 창가에서 빗줄기를 보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2시 58분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셨거든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훨씬 느렸어요. 할아버지가 빵집 문 앞에 도착하셨을 때 갑자기 휘청거리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할아버지, 저는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뛰어나갔어요. 빗속에서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19예요. 응급 상황입니다. 동석 사장님이 재빠르게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할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 응급실까지 따라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가 계신가요? 저희가 아는 분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말기 신부전입니다. 말기 신부전이라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나이를 고려하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다 듣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투석은 받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그러시면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각오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조금 회복되셨을 때 지우순경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어르신, 이거 어디서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순경이 작은 사진 하나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의 장부에서 나온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1979년 부평화재.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79 부평화재 빵 한 봉지. 흑백 사진 속에는 굶주린 어린 소년 하나와 젊은 여자 빵집 주인이 보였어요. 여자가 소년에게 빵을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할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날, 식빵 한 봉지로 살았소. 할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으셨어요. 목소리에는 45년간 쌓인 감정이 배어 있었어요. 1979년, 부평에 큰 화재가 났었지. 나는 그때 굶주린 꼬마였소.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일을 굶고 있었소.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을 것만 같았지.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소. 사진 속의 젊은 여자 이야기였어요. 따뜻한 식빵 한 봉지를 내게 쥐어주며 말했지. 배고픈 건 죄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어요. 지우순경이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최말순. 그 이름을 본 순간 동석 사장님이 굳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이름.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말순, 바로 동석 사장님의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할아버지가 45년간 갚아온 그 빚의 주인은 다름 아닌 동석 사장님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신고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빵집에 동석 사장님이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할아버지가 하필 이 빵집을 찾은 것도, 매일 정확히 3시에 오신 것도, 새 돈으로 빚을 갚으신 것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45년 전 그 여인을 찾아서 평생에 걸쳐 빚을 갚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대신 아들인 동석 사장님에게 그 빚을 갚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가 그런 일을. 동석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사장님도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남을 도우라고 하셨는지. 말순 어머님을 평생 찾았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안 건 불과 몇 년 전이었지. 그래서 아들인 당신에게 이렇게 빚을 갚고 있는 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45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 마음이. 병실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두들 할 말을 잃었거든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할아버지의 그 진심만큼은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요. 지우 순경도 감동한 것 같았어요. 45년 전의 은혜를 이렇게까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순경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왜 새 돈으로, 왜 백봉지를,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어요. 평생의 빚을 갚는 거룩한 의식이었던 거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할아버지가 담담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빚을 다 갚고 싶소. 그래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렇게 첫 번째 반전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할아버지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45년 전 생명의 은인에게 죽는 날까지 보답하려는 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것도 그 은인의 아들인 동석 사장님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의심했었다는 아이러니까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후 병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것 같았어요. 동석 사장님이 어머니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그렇소. 말순 어머님이 내 생명을 구해주셨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아버지가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내겐 시간이 얼마 없소. 신부전 판정을 받은 지 이미 몇 달이 됐지.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거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루 100봉지는 그날의 한 봉지에 대한 내 정확한 계산이요. 45년간 받은 은혜를 하루라도 빨리 갚고 싶어서.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이 돈들은 모두 내가 평생 모은 거요. 할아버지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부평 공장에서 30년 일했소. 공제회에 꼬박꼬박 넣어둔 돈과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모든 걸 합친 거지. 지우 순경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모든 게 합법적이고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가 장부를 다시 펼치셨어요. 쪽방 12호에 3봉지, 심야버스 기사 8명에게 16봉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소. 말순 어머님께서 그날 내게 주신 건 단순한 빵이 아니라 관심이었거든요. 나도 그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싶었소.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동석 사장님이 울며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받으신 분을 제가 의심했다니. 괜찮소. 오히려 고맙소. 할아버지가 사장님의 손을 잡으셨어요. 덕분에 말순 어머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하늘의 뜻이겠지. 할아버지,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말순 냉장고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배달 네트워크도 시장 전체로 확장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소. 그리고 새 돈 대신 기부 영수증과 투명 공시로 바꾸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동석 사장님도 적극 동의하셨어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소문이 퍼지자 시장 전체가 감동했어요.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요. 정육점에서도 도울게요. 채소 가게에서도 함께 할게요.
모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할아버지의 선행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시장 입구에 특별한 냉장고가 설치되었어요. 이름하여 말순 나눔 냉장고. 할아버지의 은인인 말순 할머니의 이름을 딴 거였어요. 빵뿐만 아니라 우유, 즉석국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교대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이제 됐소.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말순 냉장고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말순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이제 빚은 다 갚으신 거예요. 동석 사장님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할아버지를 통해 다시 살아났어요. 이젠 우리가 그 마음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45년간의 빚이 마침내 아름다운 선순환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봄이 찾아왔어요. 부평 종합시장 입구에는 이제 특별한 풍경이 하나 생겼어요. 말순 나눔 빵장이라는 팻말이 붙은 큰 냉장고였죠. 매일 아침이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빵, 우유, 즉석국, 삶은 달걀까지 정성스럽게 채워 넣어요. 오늘은 내가 채울게. 아니야. 어제 내가 못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할게. 서로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밤 12시가 넘어서면 심야버스 기사분들이 하나둘 나타나요. 오늘도 고마워요. 덕분에 야식비 아낄 수 있어서 가족들에게 용돈이라도 더 줄 수 있어요. 기사님들이 냉장고 앞에서 손을 흔들어 주세요. 어떤 분은 작은 메모지를 남기기도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 메모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할아버지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매일 오후 3시마다 말순 나눔 빵장 앞에 오세요. 직접 빵을 나르지는 못하시지만 사람들이 빵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세요. 이제 됐소. 정말 됐어.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45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미라 씨, 부탁이 하나 있소. 네, 할아버지. 뭐든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소. 몇 주 후 할아버지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평안한 얼굴이셨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쪽방촌 사람들, 심야버스 기사들, 경로당 어르신들, 노숙인 쉼터 운영자까지 할아버지가 도우셨던 모든 분들이 오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말순 나눔 빵장은 여전히 매일 가득 채워져요. 할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긴 마음은 계속 살아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내게는 작은 일도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부모님이 해주신 밥 한 끼, 선생님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받은 사랑은 말로만 고맙다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 셋째, 새 이웃을 경계하고 수군거리기보다는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
넷째, 내 하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파트, 우리 동네, 우리 직장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는 말순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할아버지처럼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도움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작은 친절이 만드는 기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